주식을 할 때 매수를 하기 직전에 그 확신, 그러니까 그 확신이 참 중요한데, 주식은 발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차트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갑자기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자리다라는 게 확실히 와요. 근데 그게 어설프게 긴가민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베스 루어 낚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끼가 돌을 스쳐 지나갈 때도 뭔가 입질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런데 확실히 바이트가 들어오는 입질과는 다른 느낌이거든요. 바이트가 들어올 때는 정확한 입질의 느낌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챔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질이 바이트가 바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챔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확실한 흐름을 기다리고 챔질을 하거든요. 그때 후킹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후킹은 그러니까 매수의 확신, 정확한 신호일 때만 하거든요. 그게 낚시꾼의 기본이에요. 결코 아무 때나 후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확실한 신호는 나만이 알 수 있는데 직관인 것이고, 그 직관의 감각은 그건 나만의 경험과 데이터로 축적된 그야말로 나만의 자산인 것이죠. 낚시꾼들은 너무 지루하게 입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신호가 아니면 절대로 후킹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냥 너무 지루한 마음에 혹시나 느낌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후킹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약에 물고기가 낚였다 쳐더라도 그 물고기에 놀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적인 끌어오르는 기쁨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충한 챔질로 낚인 물고기에 심취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되려 낚시 실력이 퇴행되게 되죠. 요행을 바라게 되는 낚시꾼으로밖에 전락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치열한 과정에서 얻어낸 나만의 데이터였을 때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간혹 차트쟁이와 제로쟁이 간의 불가피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충돌의 결과물은 역시 차트쟁이가 항상 이겨왔죠. 왜냐면 주식은 결국 주가이고, 주가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며, 그 움직임은 역사가 대변하기에 그 역사의 총집합체인 차트는 결국 항상 높은 확률로 미래를 이야기해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차트쟁이가 주가의 변동성의 그 방향을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것이었고, 제로쟁이들은 항상 어떠한 검은 움직임과 세력들에 의해서 늘 당해왔죠. 그렇지만 이제 맹신의 방향으로 차트쟁이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아무리 차트쟁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원리에 원칙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캔들과 거래량, 이평선, 추세선, 지지, 저항, 파동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근데 그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테마가 현재 이슈가 있는 것인지가 전제가 꼭 되어야만 하죠. 여러 섹터들 가운데 시장이 주도하고 있느냐, 그 중에 그 섹터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돈이 많이 들어왔느냐, 그렇게 해서 압축하고 필터된 결과물이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캔거이 추지파를 하는 거죠.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캔들 거래량, 추세선, 이평선, 지지, 저항, 파동 이론 이런 것들을 그때서야 보는 거죠. 근데 캔거이 추지파를 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한 종목과 결혼 따위는 없는 거죠. 아니, 결혼은 막론하고 연애 혹은 사귀는 것 따위도 없어요. 이 주식판에서는 그냥 엔조이인데,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몇 번 더 만나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차원으로 종목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모 없어지면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종목과 나와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으니까. 한 종목과의 어떤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재료를 너무나 많이 이제 살펴봐요. 그러니까 재료라고 하는 것은 참고하는 수준으로만 이제 봐야만 하는데, 재료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거나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재료와 사랑을 빠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설득력이 있고, 그 설득력에 내가 완전히 사랑의 버튼이 눌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 종목 말고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그래서 네가 말하는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영상을 주목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얼른 채널을 이탈을 해야 할 뿐더러 당신의 인생에서 주식은 어쩌면 체질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등을 빨리 돌려서 정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힘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주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법적으로 계속 차트를 바라보고 주식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당신의 본업을 회복해서 주식판에서 얼른 도망가고 스스로 자신 퇴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나는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식을 대하는 태도와 모든 형태를 보면은 명백히 도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상대를 꼬시려고 추파를 던지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상대가 나한테 넘어올 만큼의 나는 매력적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차트를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가졌고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투자자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전혀 상대를 감당할 능력, 그러니까 차트를 감당할, 그러니까 주식 판도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변동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도 경험도 없는데 상대에게 마구마구 추파를 던졌다라는 것이 퇴짜 맞기 십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주식판에서 나가리가 되는 건데,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여러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나는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뭐 LG전자도 갖고 있고 박설바이오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고 막 거의 뭐 백화점이야 아주. 종목이 백화점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백화점인 사람들은 무슨 행동하고 있냐면은 여자를 양다리를 걸치려고 추파를 10명한테 막 던지고 있는데 전혀 여자가 보기에는 돼지 찐따 여드름 문신 돼지충인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명인 나도 감당할 수 없으면서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여자들한테 다 찝쩍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원빈이라든지 정우성이라든지 장동건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를테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했을 때 여자를 충분히 유혹할 수 있고 매력적인 상태인 것이죠. 물론 관리까지 할 수 있느냐는 추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추파를 던지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쁜 여자도 아니고 보통의 여자조차도 매력적으로 내가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찐따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여자들한테 추파를 던지는 거죠. 물론 추파를 던지는 것 자체가 용기이긴 하지만 그 잘못된 용기로 인해서 평생 퇴출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무모한 행동인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여유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여유가 생겼을 때 먼저 한 종목 먼저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도 만나는 게 바쁜데 능력과 실력이 안 되면서 무슨 여러 여자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지금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돌아보는 것이냐, 내가 그 모든 종목의 리스크를 관리할 만큼의 자격이 되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판단조차도 스스로 판단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단순하게 보내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그 가족 구성원들이 수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있는 사람이 주식을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의 생계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용납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잘할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베팅을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 파멸을 가져다주는 시간 폭탄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말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를 잡는 노하우를 익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노하우를 얻기 위한 어떻게 보면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그 훈련의 과정조차도 내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른 타인에게 의지를 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체질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벌써 신호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가능하죠. 이거는 차트를 보는 능력은 사실은 정말 미쳐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차트를 바라보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 그냥 미친 듯한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주식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